모르겠어요. 네, 해보도록 합시다. 함수의 연속. 이 단어는 함수의 연속이에요. 자, 연속은 말 그대로 그래프로 확인했을 때 끊기지 않고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정의되는 개념들을 할 건데요. 함수의 연속, 여기 연속함수 해서 개념을 보시면 첫 번째 구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자,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극한을 하고 왔잖아요. 어느 하나의 기준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 그쵸? 그 극한을 이용해서 이 개념, 닫힌 구간, 열린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범위예요, 범위. 예를 들어 x를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2와 3 사이의 모든 값이 해당하는 범위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때 경계를 우리는 좀 더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자, 이 경계 2보다 크다는 경계는 정확한 값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쵸? 자, 2보다 크다의 경계에 있는 값은 2.01도 되고요. 2.000001도 되고요. 2.00000을 뭐 무한히 넣고 1 이런 거 가능하죠? 즉 어떤 개념이에요? 이쪽 경계에서는 2보다 큰 쪽에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모든 값을 포함하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이쪽 이렇게 2보다 크다는 2를 향한 우극한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반대쪽 경계인 3보다 작다는 3보다 작은 쪽에서 3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이 경계에 있는 값은 2.99, 2.9999999 무수히 많죠? 그쵸? 따라서 여기는 3의 좌극한의 개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극한이라는 값은 해당하는 기준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등호가 없는 부등호로 표현된 경계는 우리가 뭐라고? 열린 경계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없는 부등호는 열린 경계. 왜냐? 이 경계값을 기준으로 끝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음. 끝없이 가능한 한 값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 따라서 열린 경계라고 부르고요. 그 열린 경계를 보다 간단히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쓰냐? 요렇게 괄호로 2,3 요렇게 표현하면,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좌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쵸? 대표적으로 순서쌍이 이렇게 이제 2,3 괄호 동근 괄호에서 쓰는데, 이걸 구간으로 범위로 나타낼 때는 2와 3이 열린 경계인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포함하지 않고 2부터 3까지인데 이 둘이 열린 경계, 즉 얘네 둘이 경계에 포함되진 않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되겠어요? 이게 열린 경계.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다 열린 경계로 되어 있는 구간을 우리는 이제 열린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닫힌 구간이라는 건 그럼 뭐가? 등호가 포함되면 닫힌 구간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등호가 가게 되면 어디에서 딱 끝나요? 2면 딱 끝나죠. 3이면 딱 끝나요. 그래서 여기는
무한히 2에 가까워지고 3에 가까워지는 극한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포함되는 등호 포함 부등식은 우리가 닫힌 경계라고 부르고요. 닫힌 경계도 간단하게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닫힌 경계는 어떻게 쓰냐? 구간을 만드는 양쪽 경계값을 이렇게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쓰시고요.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수직선 대소관계 순서대로 쓰시고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2부터 3까지 경계를 포함하여서 닫힌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건 열린 경계, 열린 구간, 네모로 이렇게 대괄호로 표현하는 건 닫힌 경계, 닫힌 구간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범위를 나타낼 때 항상 등호가 있는 것끼리 없는 것끼리 하는 건 아니잖아요. 등호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을 할 수도 있고요. 등호가 이렇게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등호를 포함하지 않은 쪽은 열린 경계니까 동그란 괄호를 써도 구간을 만드는 시작과 끝값을 순서대로 쓰고 3쪽은 등호를 포함하는 닫힌 경계니까 이렇게 네모를 써서 네모 괄호를 써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2부터 3까지인데 이쪽이 등호를 포함하는 닫힌 경계, 3쪽이 등호를 포함하지 않는 열린 경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열린 경계와 닫힌 경계가 섞여있는 이런 경우는 반열린 구간 또는 반 닫힌 구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같은 의미예요. 경계를 만드는 양쪽 중에서 한쪽 반만 열려있다.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닫힌 게 되겠죠. 이런 의미로 이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부등식을 쓰는 게 부피도 크고 불편해서 이렇게 괄호와 기호를 이용해서 구간을 그리고 경계가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표현하는 우리가 개념을 새로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자, 이제는 열린 연속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연속함수. 자, 연속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에 보시면 함수가 4가지가 주어져요. fx는 x 플러스 1과 gx는 x분의 x제곱 플러스 x hx는 가우스 x 그 다음 kx는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x가 0이 아닐 때 얘는 x가 0일 때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연속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제일 좋은 게 그래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에 단어의 뜻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래프를 그려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치? 형태면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4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좀 각각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fx는 y절편이 1이 되는 직선이니까 부담 없이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얘는 사실은 분모분자가 약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간단히 약분해서 쓰시면 사실은 gx는 x 플러스 1, fx랑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 처음 준 식은 분모에 x가 있는 형태죠. 따라서 뭐가 차이가 나요? x는 0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x는 0일 때 정의되는 함수값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값을 계산한 건 어차피 x 플러스 1과 같으니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려도 되지만 어디일 때? x가 0일 때 자리는 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x와 같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x가 0이 될 때 값은 이렇게 비우고 그려주시면 돼요.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가우스는 대표적으로 계단식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일 때는 마이너스 1이 유지되고 0부터 1까지는 0이 1부터 2까지는 1이 2부터 3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연속된 값들이 이렇게 됩니다. 1, 0, 1,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함수는 x제곱이에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리면 되는데 x가 0이 아닐 때만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으니 원점 x가 0일 때 자리를 이렇게 비워놓고 그려주시면 되고요. x가 0일 때는 함수값으로 마이너스 1을 가진다고 했으니 x가 0일 때는 y가 마이너스 1인 자리를 따로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함수가 이렇게 나왔고요. 딱 봐도 연속은 누구만? fx만. 그렇죠. 그래프로 확인하면 너무나 명확해요. 그래프로 보시면 안 끊어지는 함수가 연속인 거예요. 그쵸? 안 끊어지는 함수가. 그래서 일단은 실수 전체를 기준으로 둔다면 그래프 전체에서 어디도 끊어지는 구간이 없는 fx만 연속 함수가 되는 거고요. 연속도 구간마다 잘라서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gx의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잘라서 본다. 그러면 요만큼만 x의 범위를 범위 제한을 해서 보면 그려지는 그래프가 요만큼이니까 그 안에서는 연속인 거죠. 그쵸?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실수 전체로 가볼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무한히 그려지는 상태에서 보이는 그대로 연속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fx 뿐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각각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린 김에 좀 성질들을 파악하면서 앞에 극한과 여러 가지 성질들을 좀 해볼게요. 자, gx 같은 경우는요. 분모의 x를 미지수로 포함하고 있어서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서 x가 0일 때의 값이 0일 때 값이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쵸? 정의되지 않은. 얘는 그거 말고는 다른 특이점은 없어요. 그죠? 분모가 0일 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은 정의할 수 없다. 그런 내용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정수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극한을 보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정수일 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전혀 오는 층이 계속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hx 같은 경우는 x의 극한을 n으로, n은 정수, 이렇게 특정한 정수로의 극한을 보내서 계산을 하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디를 보내도 그렇지만 0으로의 극한을 보냈을 때 역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근데 그에 비해서 gx 같은 경우는 x는 0일 때 값이 정의되지 않아요. 함수값이 없는 거죠. 그쵸? 근데 0으로 가는 극한값은 작은 쪽에서 0으로 올 때도 1을 향해서 가고요. 0보다 큰 쪽에서 우극한으로 올 때도 일단은 1을 향해 오죠. 극한값 자체는 1로 존재해요. 그쵸? 그래서 둘 다 연속이 아니지만 그리고 공통으로 연속이 아닌 자리가 x가 0일 때니까 그 공통으로 연속이 아닌 x가 0일 때를 비교해보면 얘는 연속이 아니지만 극한값은 존재하고요. 얘는 연속이 아닌데 극한값도 안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관점에 따라 기준에 따라 함수도 여러 가지로 이제 성질들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 K죠. 자, K에 X가 0일 때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함수값도 존재해요. 얘도 함수값은 존재하죠. H의 0은 0이다 라고 함수값은 존재하는데 극한값이 존재를 안 하고요. 얘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얘는 함수값 존재합니다. 0을 그냥 바로 넣고 계산했을 때 함수값 존재하고요. 이 0을 향한 극한값을 해보면 그 극한값도 좌우 극한 모두 같아서 0으로 가는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존재해요. 그런데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래프에 따라 극한의 개념, 연속의 개념 정리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 결국 연속이 되려면 함수값이 존재하느냐,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둘 다 존재할 때 그 둘이 일치하는 것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연속이 되려면 모든 점이 순서대로 일정하게 다 쭈루루룩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으면 일단 당연히 왜냐면은 어느 특정한 값에서 그거에 짝이 되는 값이 없다. 그럼 그 자리는 당연히 비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속이 되지 않아요. 어느 특정한 점에서 함수값이 존재하더라도 그 점을 향해서 오는 애들이 자연스럽게 일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어지지 않겠죠. 작은 쪽에서 오는 애는 이렇게 오는데 그 점을 지나서 큰 쪽으로 갈 땐 다른 쪽으로 간다면 당연히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연속이 안 돼요. 그리고 각각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모두 존재하더라도 결국 얘가 일치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0을 향해서 오고 그 0일 때 값이 되고 거기서 또 다시 뻗어나가고 이게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연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들을 통해서 확인한 걸로 우리가 연속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연속이란 함수가 특정한 값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일단은 당연히 fx가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당연히 그 자리에 a에서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요. 그 다음 a를 향해 오는 극한값도 존재를 해야 돼요. A를 향해 오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해보면 A를 향해 오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일치해야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점 A, 기준 X가 A에서의 연속을 보고 싶으니 그 기준이 되는 A에서의 모든 값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 걔네들이 모두 일치해야 오고 찍고 다시 연결돼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연속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값들이 다 필요한 값들이 존재했으면 그 값들이 결과적으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세 개가 모두 다 만족이 되어야만 특정 함수가 이렇게 특정한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연속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점을 향해 가는 이 극한값의 존재에 대한 걸 꼭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단원에서 극한을 한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 연속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연속이 되지 않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예를 들어서 했었는데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한 애들이에요. 그쵸? 하나는 함수값이 없고
하나는 함수값은 있는데 극한값이 좌우가 다르고 심지어 둘 다 존재하는데 그 둘이 일치하지 않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극한을 다루고 연속을 다루는 데서 정말 다양하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많이 익혀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연속의 개념을 우리가 지금 정리를 했고요. 책을 좀 넘겨서 보시면 3번 구간에서의 연속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아까 그래프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프 전체, 실수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는 연속하지 않아도 구간을 잘라서 볼 때는 연속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거거든요. 자, 구간에서의 연속. 자, 구간에서의 연속은 해당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이 함수는 연속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자, 함수 fx가 거기 나온 대로 함수 fx가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함수와 얘를 같이 주는 경우는 얘가 우리가 앞에서 배워본 구간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죠. 네. 양쪽이 다 열린 경계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열린 구간일 거고요. 그래서 양쪽에 A, B를 포함하지 않고 그 A, B의 사이의 모든 X에 대해 연속이다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이 구간에서 얘는 연속이다. 연속이긴 연속인데 구간 제한이 받는 거죠. 그쵸? 이렇게 제한된 구간에서 연속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을 계산한 것과 f에 실제 a를 넣고 계산한 값이 같고 리미트 x의 b의 좌극한을 fx에 계산한 것과 실제 b를 한 값이 같다 라고 하면 자, 이걸 잘 생각해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x는 a와 x는 b가 있고 이 사이에 뭐 이렇게 그려지는 fx가 있다 라고 할 때 여기는 이렇게 연속이야.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실제 x는 a에서 a의 값은 여기에 정의되고 x는 b에서 함수 값은 여기에 이렇게 정의된다. 그러면 어차피 a부터 b까지만 볼 거니까 a에서부터는 큰 쪽만 있고 b에서부터는 작은 쪽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a를 기준으로는 우극한만 b를 기준으로는 좌극한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 구간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a를 향해서 이렇게 극한값을 계산하면 요 길로 가는데 실제 함수값은 여기야. 그럼 어때요? 일치하지 않죠. 따라서 A에서는 어차피 이쪽은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극한으로 오는 값과 실제 그 값이 됐을 때가 일치하지 않으니 연속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실제 A를 넣고 계산한 함수값과 A로 가는 극한값 근데 어차피 오른쪽밖에 없으니까 우극한만 계산하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고 그러면 fx는 a에서 연속이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런데 이쪽은 일치하게 해보자. 근데 이쪽은 이렇게 끝나. 그러면 함수가 b보다 작은 쪽에서 b를 향해 가는 b의 좌극한과 실제 x에 b를 넣고 계산한 값이 일치하죠? 그러면 b보다 작은 쪽에서 쭉 가다가 b까지 딱 도착하는 게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되죠. 그러면 f에 b를 넣고 계산한 함수값과 b로 가는
어차피 작은 쪽밖에 없으니 좌극한 계산하면 이게 일치한다 그러면 fx는 b에서 x는 b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일단 fx가 a를 포함하지 않는 그 사이에서는 연속이야. 그쵸? 그런데 만약에 경계값인 a와 b에 대해서 작은 쪽 경계인 a에는 우극한과 함수값이 일치하고 큰 쪽 경계인 b에서는 b를 향해서 어차피 작은 쪽에서 갈 거니까 b의 좌극한과 함수값 b가 일치하면 이 사이뿐만 아니고 경계가 되는 a와 b에서도 다 자연스럽게 값이 이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요 조건에다가 이 지금 경계에서의 연속의 조건이 더해지면 구간에 경계까지 포함해서 연속이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된다? A부터 B까지인데 A와 B를 포함해서 연속이니까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런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떤 정의나 이런 게 아니고요. 개념들을 이어서 그쵸? 연결하다 보면 요만큼만 이었는데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 결국 A까지 B까지 포함해서 다 이어지는 거니까 A부터 B까지 등호 포함해서 경계 포함 닫힌 구간으로 연속이다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극한의 개념과 연속의 개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 개념 3구간에서의 연속 보시면 중간에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2라고 써있는 거 그 중간에 리미트 x를 a의 마이너스라고 써있는데 b의 마이너스예요. 그 책의 내용에 써있어요. 책에 여기 그렇죠. 여기 b 그렇지. 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간에서의 연속도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사이에서 연속이면 이제 이렇게 동근 괄호 경계까지 포함해서 연속일 땐 이런 괄호 이렇게 써서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쭉쭉쭉 이어서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 나와요. 연속함수의 성질은 뭐냐면 어느 구간에서 동일한 구간에서 혹은 동일한 점에서 연속이 정의되는 연속이 확인되는 함수들이 있을 때 그 함수들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연산을 해도 역시 동일한 기준에서 연속이다. 자, 1번은 이렇게 즉 지금 fx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됐어. 그러면 연속이 확인된 함수의 상수배를 해서 그쵸? 상수배를 했을 때도 여전히 동일한 기준에서 연속이다. 상수배를 하는 걸로 연속이 달라지진 않는다. 자, 두 번째 동일한 기준점에서 연속인 함수 둘을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뭘 해도 곱해도 여전히 연속이다.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나눠도 자, 그런데 나눌 때는 다만 뭐만 아니면 되겠어요? 이 나누는 분모에 들어가는 함수가 0만 아니면 되겠죠. 그래서 a에서 정의되는 값이 g 함수에 a에서 정의되는 값이 0만 아니라면 나누어도 이 나눈 전체도 x는 a에서 연속이 된다. 그러니까 극한과 같아요. 그쵸? 수렴하는 경우에서 우리가 합, 곱, 차, 나누기 다 그대로 극한이 성립했던 것처럼 수렴하는 값들 그대로 이어서 했던 것처럼 연속도 여전히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속함수의 성질 밑에 기본함수의 연속성은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비중 있게 배우고 온 함수들의 연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피곤해요. 아유.
네,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항상 연속이에요.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고요.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연속이에요.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함수식이 0 이상이 되는 범위에서는 항상 연속이에요. 그런 조건들이 뭐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건데 그런 조건들만 좀 기억하면 된다 하시고요. 구간 표현하는 거에서 우리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양쪽 경계가 다 존재하는 경우만 했었는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2보다 작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쓸까요? 일단 큰 쪽 경계는 인데 작은 쪽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작은 쪽 경계는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그렇죠. 근데 작은 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까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끝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경계는 무조건 열린 경계. 그리고 2도 등호 포함 안 하니까 열린 경계.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그 기본함수의 연속선 5번에서 그 다항함수 옆에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하고 괄호 넣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란 얘기니까 실수 전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쵸? 실수 전체. 그래서 우리가 배운 구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앞으로 다양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보기를 좀 하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싹싹. 자, 보기 1번. 네. 구간의 기호를 써서 나타내보자 라고 했죠. 자, fx가 x제곱이다. 정의요. 자, 이런 일반 다항함수는 그냥 실수 전체. 그렇지. 따라서 정의역의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오늘 새로 배운 이 구간의 정의에 따라 나타낼 때는 작은 값, 콤마, 큰 값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순서대로 경계를. 2번의 fx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건 어떻게 써요? 뭐만 안 되죠? x가 1일 때만 안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중간에 1만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이렇게 범위 부등식으로 쓸 때 중간에 안 되는 값이 있으면 어떻게 썼죠? 그 점에서 끊어줬죠.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일단 1까지 와요. 1 안 포함할 거니까 열린 경계. 그리고 다시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등호로 썼던 걸 똑같이 이렇게 괄호와 무한대 뭐 이런 경계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이 경우는 마이너스 1과 1이 안 되죠? 그러면은 요 2번 같이 했던 걸 마이너스 1에서 한번 잘라주고 1에서 한번 잘라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한번 오고 다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오고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 다음 4번은 fx가 루트 x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 이상인 범위면 돼요. 그러면 x-1이 0 이상이다. 그럼 x는 1 이상이다니까 얘를 우리 오늘 배운 구간으로 써보면 1부터 무한대까지인데 1이 경계를 포함하니까 이렇게 닫힌 경계로. 그래서 1은 닫힌 경계, 무한대는 열린 경계. 무한히 끝이 없이 가는 건 다 열린 경계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기 2의 fx는 x1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분모가 마이너스 1을 하면 0이 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고요.
대신 x가 마이너스 1일 땐 a로 값을 정의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의 요식은 실제로 계산되는 건 결국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분자가 인수분해되고 나누기 x 플러스 1이 되니까 약분하는 형태가 되면 실제로 fx의 그래프는 그냥 x 마이너스 1이 그려지는 것과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그래프로 대략 표현을 해보시면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아닌데? 마이너스, 맞는데? 1. 네. 요 자리에 경계값이 비어있는 거죠? 그죠? 요 자리에 경계값이 지금 비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인 자리인데 그러면 얘가 연속이 되고 싶으면 이 a가 뭘로 정의되면 되겠어요? 바로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극한값과 동일한 값으로 정의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지금 x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 이 자리는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1의 좌극한도, 마이너스 1의 우극한도 마이너스 2를 향해 옵니다. 그래서 연속의 정의가 내가 지금 마이너스 1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극한값과 실제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이 일치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로 가는 극한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문제에서 준 정의에 따라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은 a다라고 했으니 a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된다.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증명과 뭐 이런 걸 해야 돼서 우리가 간단히 시험을 봐야 하니까 시험을 보고 다음 시간에 개념을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왜 시험 안 봐요? 우리 한 명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은 왜 시험을 안 봐요?